가볍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즐기게 여는 마음에 대한 얘기. 일단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100억에서 200억이 되면 그 다음엔 100억을 벌면 이게 돈을 100억에서 200억이 돼서 100억을 버는 동안은 100%가 났어야 되는데 200억이 됐을 때 100억을 벌려면 수익이 50%만 나도 되거든요. 이런 거가 수익률이라는 거를 되게 제대로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산수의 평균이 되게 쉬운데 기하 평균적 생각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30%가 상승한 다음에 30%가 하락하는 거. 그게 몇 프로인지 알아요? 그게 1이 안 돼요. 그런 생각 등에 대한 인식이 그냥 우리 뇌에서 그냥은 하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전히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손 충당금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매출이 계속 설명을 하지만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적으로는 그 매출이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저한테 이 강의비를 낼게 하고 내지 않으면 저는 매출에서는 강의료를 받았다고 하고 현금 흐름에서는 강의료를 안 받았다고 하고 이제 그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 채권이 근데 걔가 돈을 안 내면 부도가 나서 실제로는 매출이 발생했다고 적었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익에서 까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거 자체를 보통 이제 매출 채권이 돈을 주기로 한 지 얼마나 지났냐로 해요. 그래서 보통 0일에서 30일은 그래도 좀 그냥 실수로 늦은 거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30일에서 60일, 60일에서 90일, 90일 플러스인데 90일 플러스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대손 충당 개념도 잡아야 되는데요. 대손 충당금은 금융권에 투자하면 특히 더 많이 봐야 돼요. 이거를 마음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기업이 매출이 100억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30억을 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이제 이익률이 그걸로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깎인 돈이 아니에요. 깎인 돈은 대손 상각비라는 거고, 그게 감가상각비랑 비슷하게 상각이 됐다는 건데,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제가 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돈을 빼놓을게 하고 하는 무형의 계좌인 거예요. 그냥 계좌 이체를 해놓은 거예요. 약간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안 터지면 나한테 다시 귀속돼요. 그게 재무제표를 갖고 놀기에 너무 좋아지는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었다고 안 할 거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이 대손 충당이 안 일어나서 특수이익으로 들어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돈을 못 벌면 대손 충당금 안 쌓아도 돼요. 제가 번 돈 되게 확실한 돈이에요 라고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대우조선 같은 거가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정말 이거를 대손 충당을 얼마나 쌓을 것인가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지금 1조를 쌓아서 이번 분기를 바로 적자를 낼 건지 아니면 올해를 적자로 낼 건지 막 약간 이런 거가 그냥 경영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까의 의사결정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의사결정을 본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융권에 잘 투자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전히 제가 얘기했던 보통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볼 수 없는 기업들이 이런 대손 충당을 많이 쌓는 기업류가 포함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것도 공개가 되나요? 네. 대선충당금이 얼마 쌓았고 얼마가 환급됐고 뭐 그런 거 다. 아까 말씀하신 뭐 매출 0에서 얼마나 30일이랑 오르네. 30일에서 60일 네, 다 공개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 공시를 어떻게 보는 거도 그냥 수업 시간 내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여기 있고요, 이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 신영자산운용은 거의 한국 최고의 운영사예요. 그리고 사장이죠. 이거 빠가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나머지 내용은 다 좋은 얘기고 그냥 읽어볼 거예요. 다 한 단락을 빼고는 매우 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투자를 하는 게 위험을 그냥 감수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주식회사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 그냥 디폴트가 많이 나니까 돈을 그러니까 그냥 배를 보내서 돈을 벌었는데 배 10개에 10%씩 지분을 가지면 그게 배 하나를 그냥 각각 10명이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모두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확률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도박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도박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모든 투자 교과서에서 이제 위험자산의 대명사를 주식, 안전자산의 대표 선수를 국제를 들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을 상당히 안전하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는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걸로 안전이냐 위험이느냐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식 클래스로 안전하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무의미해요. 그냥 위험한 채권도 있고 위험한 주식도 있고 안전한 주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같은 주식이어도 안전한 시점이 있고 불안정한 시점, 위험한 시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고정관념 같은 거는 그냥 삶에서 모든 아비트리지가 모든 기회를 발생시키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거를 믿는데 나는 진실을 믿고 있으면 내가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고요. 부동산이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사례도 있었다. 라는 거고 지금 제일 불안한 건 채권과 부동산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거다.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빠가라는 건데 이 세전 영업이익률이 7.5%로 추정되는데 1%의 은행 이자나 채권 수익률에 비하면 기업들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 6% 이상 높다라는 거예요. 씨발 자산운용 사장이 지금 이게 ROE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왜 틀린 건지. 근데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고요. 진짜 잡기 어려워요. 이게 그냥 기사로 나오는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이해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맞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 전인 건요? 저번에 법인세 전에 보는 것도 별로 의미 없다고 하시나요? 보통 영업이익률은 다 세 세 전이라서 쓸 필요가 없죠. 영업이익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럼 저 말이 똑바로 맞으려면 ROE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 ROE가 나와요. 지금 비교 대상 A2A가 아니라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랑 ROE랑의 차이를 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여전히 근데 증권사 사장이 그거를 모른다고요.
진짜. 진짜 몰라요? 왜냐면 사장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사장은 무조건 재무팀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보통 그걸로 좀 물티슈해줘야겠다. 보통 증권사 사장은 안 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CIO는 따로 있고 CEO 트랙은 완전 다른 트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장인데, 그러니까 재무 지식이 제대로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SK에서 회사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영업이익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ROE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돌아온 답은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률을 중요하게 봐였어요. 이게 근데 뭐 회사에서 제가 어느 위치인지에 대한 공개는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클렌징 티슈. 어쨌든 그냥 티슈. 어쨌든 이걸 그냥 휴지로 지워. 그러니까 뭐야? 아까도 볼때 갔어? 지금. 아니 그냥 지워. 그리고 휴지로 닦아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0만 원에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계속 그리잖아요. 100만 원의 자본금을 넣어서 매출이 1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익이 10만 원이 났다는 건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매출이 200만 원에 이 5%는 이 10%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건 10%라는 거죠. 이 5%는 여러분 돈이랑 관련이 있는 돈이 애초에 아니라고.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 영업이익률을 지금 이 수치를 갖다 쓴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기자는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투자자들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나머지 애들이 빠가라 그래요. 왜냐면 제 수업 듣기 전에 이거 읽었을 때 아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공부했건 안 했건. 이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장하는 애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적어놨어요. 이거랑. 이 영업이익률이랑 자본주의율을 헷갈리는 거는 정말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배우자라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할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도 설명을 했는데 왜 다른 게 아니고 왜 원유가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냐는 적정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30불이 제 가격이냐 40불이 제 가격이냐 50불이 제 가격이냐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VPC라는 게 되게 그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얻는 V와 P와 C 이 사이가 요거는 그냥 드는 비용이에요. 이건 설렁탕집 가격. 이건 설렁탕 비용. 이건 여러분이 설렁탕 먹었을 때 효용. 이해되죠? 이 공식이 따르는데 설렁탕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막 전복을 막 넣고 막 다 산삼을 구해서 넣고 막 27만원짜리 설렁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꼭 부위가 저거보다 높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 나는 원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냥 거기 몇 점 들어가서 2만원짜리가 낫다고. 너가 진짜 좋은 재료 넣었으면 내가 4만원까지 생각해 볼게.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부위가 C보다 큰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경영자가 해내는 게 1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40불이면
이제 50불인데 이거 어쩌라고? 이거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게 존나 싸냐고. 뭐 때문에 이 40불이 뭐 때문에 싸다고 하는 거냐고. 근데 주식은 봐봐 1년에 100억을 버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내가 50억에 팔아요. 이 기업을 50억에 판다는 가격이 있잖아요. 원유는 40불에 그러니까 50불에 팔고 기업은 50억에 팔아요. 얘 싸요? 얘는? 얘 싸요? 얘는? 왜 이해가 되죠? 지금 기반되는 가치가 있어야 가치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얘기,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적정성이라고 하는 거가 환율도 마찬가지로 적정 환율이란 건 없어요. 어떤 환율이 비싸고 싸고를 그냥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적정 시총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저 50억을 얘기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올해 100억을 벌 거야 라는 말을 하죠. 근데 저게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100억짜리 기업을 500억에 팔아요. 그럼 이제 그게 싼지 안 싼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미래 캐시 플로우를 그려야 그게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캐시 플로우를 예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래에 한 번에 발생하는 애가 있고 계속 발생하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뭐 예를 들면 그냥 유가도 그렇고 여전히 이게 캐시플로우가 그냥 원텀에 한 번에 끝나는 거는 더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적돼서 그런 게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